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이고 시애틀에 산지 이제 23년째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미국에서 자식 교육시키는 것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 교육이 최우선이었죠. 저희 부부가 영어도 서툴고 학력도 높지 않으니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수는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등록금이 1년에 3만 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공대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한인마트 수입으로는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월 소득이 3,000불 정도인데 등록금만 연간 3만 불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미국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에서 주는 펠 그랜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득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저희 소득으로는 1년에 5,000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이 연방 학자금 대출인데 이것도 학생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만 불 정도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2만 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학교 재정지원 사무실에서 PLUS 대출이라는 걸 소개해 줬습니다. 부모가 보증을 서서 받는 대출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부모가 보증을 선다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자식 뒷바라지 하려면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자가 좀 높긴 하네. 6.28%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들 교육비라면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해에는 PLUS 대출로 2만 불을 받았어요. 연방 학자금 대출 1만 불과 펠 그랜트 5천 불을 합치면 등록금은 겨우 맞춰졌죠. 하지만 생활비는 별도였어요.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1년에 1만 5천 불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 부분도 PLUS 대출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첫 해에만 총 3만 5천 불을 빌렸습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무서운 금액이었지만 그때는 아들이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공대 나오면 취업 잘 된다고, 특히 컴퓨터 공학은 요즘 아주 유망하다고 했거든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3만 2천 불로 올랐고 생활비도 그만큼 늘었죠. 또다시 PLUS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 해 대출에 이자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PLUS 대출의 무서운 점은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서 새로운 원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걸 그때까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3학년, 4학년을 지나오면서 대출 원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년 3만 5천 불씩 빌리니까 4년이면 14만 불이에요. 거기에 매년 쌓이는 이자까지 생각하면 민수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총 대출 잔액이 16만 불을 넘어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 넘는 돈이었죠.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민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도 좋게 받았으니까 취업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졸업한 때가 하필이면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바로 그 해였죠. 모든 회사들이 채용을 동결하거나 줄였어요. 특히 신입사원 채용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는 시민권이 없었어요.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아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정부 관련 일이나 보안이 중요한 회사들은 시민권자만 뽑으니까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민수는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했어요. 이력서도 수십 통 넣고 온라인 인터뷰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간혹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 시민권자 우선이라는 말을 듣고 탈락하곤 했죠.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와중에 저희한테는 대출 상환 독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월 상환액이 1,200불. 저희 마트 월 수입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상환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고 마트 운영비도 줄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나이가 있는데 몸이 버텨주지 않더라고요. 민수는 그 와중에도 계속 취업 준비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는 벌면서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대출 상환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저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6개월쯤 지났을까요? 대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니 담보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PLUS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출 신청할 때 집 소유 여부를 묻더니 그게 담보로 들어간 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신용으로 빌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던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도 있었지만 번역이 어색하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집까지 잃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민수가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차라리 대학을 안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제대로 몰랐던 거지 아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민수가 그 즈음 작은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연봉이 6만 불 정도였는데 신입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세금 떼고 생활비 빼고 나면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출 회사와 상환 계획을 다시 협의했습니다. 월 상환액을 줄이는 대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월 상환액을 800불로 줄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지금은 민수가 상환액의 절반을, 저희가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이도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더 보태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갚으려면 아직도 15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첫째, 미국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 나오면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전공별 취업률, 졸업 후 평균 연봉, 대출 상환 가능성까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이민자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권 유무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언어적 한계, 네트워크 부족 같은 현실적인 벽들을 미리 고려해야 했어요. 저희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셋째, 부모의 희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고 신호들이 많았어요. 첫해 대출 받을 때부터 금액이 만만치 않았고 이자율도 높았어요. 주변에서도 요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일이라면 무조건 해주고 싶고 설마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통계나 확률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자기 전공을 살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도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저희보다 빨라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처음부터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시작해서 편입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 말고 다른 재정 지원 방법도 더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대출 받기 전에 졸업 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전공별 평균 연봉, 취업률, 시민권 유무에 따른 제약 사항까지 다 고려해서요. 둘째, 대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자율, 상환 방식, 담보 여부, 상환 유예 조건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PLUS 대출은 이자가 높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커뮤니티 컬리지 편입, 주립대학교 vs 사립대학교, 인스테이트 vs 아웃 오브 스테이트 등등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시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넷째, 가족 전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세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매월 대출 상환을 하고 있어요. 집을 팔아서 한꺼번에 갚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민수는 지금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경력이 좀 쌓이니까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연봉도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면 대출 상환도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아내는 요즘 한국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한인 2세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시간당 30불씩 받는데 한 달에 500불 정도 더 벌 수 있어요. 그 돈도 대출 상환에 보태고 있죠. 저도 마트 운영하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 주문이 많이 늘었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조금씩 더 노력해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사랑이 가족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